안녕하십니까. 이커리의 컨텐츠 연구실장 김충환입니다. 오늘은 지원전 이것만은 알고 가자. 편의점 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의점은 시장 규모가 약 27조로 형성되어 있고 전국에 약 5만 개 가량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CU, G25, 그리고 세븐일레븐 이 세 개 업체가 거의 가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마트24, 라는 편의점이 있지만 점유율이 한 8% 정도로 논외로 제외하고 이 세 가지 편의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U, 즉 BGF 리테일의 CU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약 35%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GS25의 31%에 비해서 약간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편의점 점포 수는 약 1만 5천 개 가량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CU 같은 경우에는 MD 영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곰표 밀맥주라는 어떤 그 PB 상품이 최근에 뭐 SNS상에서 굉장히 많은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렇듯이 MD 영양 편의점 본업에 관해서 좀 더 영향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해외 진출을 조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몽골, 말레이시아에 이미 진출을 해 있고 GS25 같은 경우에도 몽골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지만 CU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25C는 인터넷 사업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GS25C와 GS 홈쇼핑의 합병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합병으로 인해서 GS25C가 얻을 강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GS 홈쇼핑에 그 연령대가 조금 있는 고객층들의 DB를 보유할 수 있고 GS 홈쇼핑과 GS25C의 물류센터를 동시에 가동함으로써 물류 효율을 굉장히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요기요 그리고 멜시코리아 라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물류 사업, 그 근거리 배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그 불과 한 2, 3일 전이죠.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탑을 인수를 했는데요. 미니스탑은 점유율 한 9% 정도의 어떤 소규모 업체였는데 24%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세븐일레븐이 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미니스탑을 인수함으로써 계략적으로 한 33% 정도의 점유율을 볼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CU, GS25의 양강 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CU, GS25, 세븐일레븐 이 세 개 업체가 굉장히 좀 거의 뭐 편의점 산업을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마트 25C의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도 미니스탑을 인수하려고 굉장히 가진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인수가액을 조금 더 높게 부른 세븐일레븐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1982년도에 중구에 우리나라 최초로 편의점을 개발을 한 업체고 점유율은 한 24% 정도 됩니다. 세븐일레븐도 처음에는 점유율이 30%가 훌쩍 넘었었는데 어떤 MD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약점을 보임으로 인해서 계속 점유율을 깎아먹다가 최근에는 2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니스탑 인수를 통해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자면 이 자료는 다트전자공시 사업보고 상위 내용으로 2016년, 2017년도에는 가히 편의점의 황금기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18%, 13% 정도로만 15% 정도에 예상되는 그 이커머스의 성장률을 능가하는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6년, 2017년에 워낙 점포수를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18, 19, 20에는 조금 더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 성장률이 한 7% 정도로 생각보다 견조한 성장률이 견조한 유통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2021년, 2022년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편의점 계약은 보통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근데 2016년,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수의 편의점이 퍼뜨렸는데 이때 퍼뜨려진 편의점이 지금 재계약 시즌에 있습니다. 재계약 시즌에는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편의점은 갈아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FA 시장이 열렸다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21년, 2022년 그리고 차후 2023년까지 이런 신규 어떤 유동적인 편의점 점포를 확보하려는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해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이자 기회라고 한번 더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의점 점주를 위해서 각 3사 편의점들은
상생 지원 정책, 임차료라든지 뭐 인테리어비라든지 뭐 폐기 물품 뭐 지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타 가맹점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생 지원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한 해 그 편의점 예산이 편의점에서 한 400억 정도 가량의 지원 금액을 설정을 해서 상생 지원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편의점의 어떤 업황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면 편의점은 전체 운영 경비 중에 약 60%가 인건비에 차지합니다. 24시간 점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편의점이 가동이 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24시간 가동하는 인력에 대한 그 운영 경비가 굉장히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편의점 매력 요인이 조금 감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담배가 편의점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인데요. 이 담배 매출이 계속해서 급격한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매출이 줄고 있는 대신에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 나머지 50% 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식품 및 여러 식품에 관련된 어떤 그 세일즈를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 매출 감소가 어, 안 좋은 원인은 담배 자체는 굉장히 저마진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담배의 74%가 세금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팔아도 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미끼 상품으로 작용을 해서 담배를 사러 가서 담배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배 매출이 감소하는 건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담배 대신에 여러 가지 식품 품목으로 MD 영양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보셨듯이 편의점은 우리나라가 편의점 그 인구 대비 편의점 규모가 제일 많은 어, 최고 밀도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견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편의점이 지원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편의점이 시장 업황이 안 좋다라는 데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 요인이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면접이나 자소서에 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방어 논리를 제가 디자인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편의점이 안 좋긴 하지만 점포 증가율은 5% 수준으로 어, 다른 채널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점포 증가율이 계속 5%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단정 짓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 우리 그 편의점에 인구 대비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 수준이지만 그 비교 척도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약 2,200명당 편의점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00명당 편의점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본은 41평, 44평 이런 규모의 대형 편의점 구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2평, 평균적인 점포 수준이 약 22평 수준으로 작은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일 비교하기 어렵다. 어, 일본 편의점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의 어떤 대형 점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형 점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방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비해서 아직까지 성장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로 방어 논리를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면 일단은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이거는 뭐 지금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편의점에 있어서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간편식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식사 대용으로 간편식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편의점이 이러한 트렌드에 좀 부합한 채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편의점에서 굉장히 어떤 식품들에 대해서 신선한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음으로 인해서 편의점은 일단은 믿고 가는 채널, 편의점 가면 굉장히 맛있는 먹을 것들이 많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식들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마케팅을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미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무인 매장,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런 부분이 기회가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편의점은 일단은 기본 구조가 매출 대비해서 그 매출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 요인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견고한 채널이고 뭐 HMR 그 신선식품의 그 여러 가지 식품 카테고리에 관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은 좀 매력적인 산업군으로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의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PT 면접 주제에 대해서 예상을 해드리자면 20대, 30대가 편의점을 그 찾는 비중이 각각 30% 내지는 33% 정도로 거의 한 65% 정도의 그 매출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2030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이상의 어떤 계층들의 편의점 방문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PT 면접 주제는 그 5060 세대를 위한 마케팅 방안 뭐 이런 접근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PT 면접 주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접 시에 저는 2030 세대들이 매출 구성에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있지만 5060 세대들을 위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라고 견해를 밝혀주고 상황을 설명해 주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있는 인재로 좀 각인될 어떤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그리고 저희 이커리어가 2월 1일부터 현장 강의를 개설해요. 그 홈페이지에 이런 공지들이 나와 있는데 현장 강의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